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모의고사죠. 8페이지에 있는 22번부터 26번까지 갈래복합인데요. 축산별곡과 명성에 대하여 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26번의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는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요.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문제를 푸는 조건 준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고 보기를 보고 작품을 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 관직. 자, 사대부입니다. 사대부에서 사는 선비사자인데요. 선비사자인데 사와 대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사와 대부. 대부는 큰 대자에 이제 지아비 부자를 쓰는데요. 사는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을 뜻하고요. 대부는 벼슬을 하는 양반을 뜻합니다. 합쳐서 사대부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글자가 관입니다. 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방 관 할 때 관이 나오는데, 관이 여러분 관직, 관공서 이런 뜻입니다. 관공서, 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의 직분은 사회적 책무, 책무는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말이죠. 해야 하는 것, 실천하는 기반. 기반은 터기의 근본이니까 뭐 근본, 기반, 근본, 밑바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직에 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기반을 여기 1번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되겠죠.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관직을 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관직에 올랐다, 높은 공무원에 올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다는 말을 쓰는데,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는 말이고요. 늘공은 항상 공무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늘공은 임명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공은 선출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무원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같은 게 있겠죠. 국회의원인 게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기반으로서 이 관직을 삼아야 정치가 잘 되겠죠. 근데 개인적 성취로만 생각하면 출세의 수단으로만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번이 더 중요합니다. 2번도 분명히 의미 있겠죠. 그다음에 가는 지방관입니다. 그냥 도읍지 말고 이 지방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로 따지면 수도니까 서울 공무원이 있지만 지방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뭐 경상도 공무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제주도 공무원. 직무를 행하며 풍속도 살피고, 그다음에 경치도 감상하고, 풍류도 즐기고, 그리고 선정에 대한 의지인데, 선정은 좋은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에 대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애의라는 단어는 선생님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일본식 그 표현이거든요. 에 대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치, 굿 팔리스입니다. 좋을 선, 착할 선, 그다음에 정치정. 그리고 내 정치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당시에 임금을 충성하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유교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은 이제 지방관이었다. 풍속도 살피고 경관도 살피며 풍류도 즐긴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잘해야 되겠다.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임금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이렇게 블라블라 기네요. 자, 축산별곡이라는 작품인데 정식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자, 청원정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라고 돼 있어. 그러면 돌아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명이 되겠죠. 그리고 끝 글자를 주목해 보세요. 정 있는데요. 정자입니다. 정자.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고요. 거울을 바라보니 풍속을 이제 보는 겁니다. 소나무 굳은 절개 지금도 빛이 난다. 소나무는 긍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절개는 여러분 충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충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긍정적입니다. 근데 소나무 보고 왜 충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군자 알죠? 사군자. 네 개의 군자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매화, 그다음에 난초, 국화, 대나무 얘기합니다. 그 하나 더 추가하면 송이 있습니다. 소나무죠.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서 눈이 내려도 항상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해서 유교적 덕목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충성심,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은근히 이 소나무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하나의 출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충과 효를 갖추었구나. 이게 유교적 덕목입니다. 유교적 가치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도 많구나. 그러면 연료는 재혼을 하지 않고 한 명의 남편만 만을 섬긴 여자 아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고도 올라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상을 줬어요. 충성문, 뭐 효자문, 그다음에 연료문에서 기념문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은 충성과 효도와 연료가 충신과 효자와 연료가 많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하의 미속이요. 뭐 서쪽 강 미속은 아름다운 풍속으로 보겠습니다. 아름다울 미, 그다음에 풍속 속 아름다운 풍속이요. 추로의 유풍이라. 추로는 밑에 나와 있죠. 맹자의 고향인 나라인 추나라와 그다음에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 그래서 공자 맹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나라. 그러면 쌤이 공자 맹자, 맹자 공자 공맹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자 맹자는 유교죠. 유교의 풍속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늙은이가, 그러면 늙은이는 자신을 말하는데 화자를 객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자를 객관화했다. 화자의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닌 것처럼. 자기는 할아버지예요. 그다음에 성은은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를 말합니다.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수령되니. 수령은 사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방관리가 되었다. 내가 늙었는데 임금이 날 임명해 주셔 고맙다 이런 얘기죠.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령 사또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유풍, 아까 나왔던 유학의 풍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그러면 여러분 교육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화는 공자 맹자 아니라도 천성을 하늘에 타고난 성품을 길러준다. 백성이 감화하니, 감화는 감동이라 보면 됩니다. 감동하니까 억지로 교육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약간 이게 은근하게 자신이 선정을 드러낸다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드러냄. 내가 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착해요. 이게 나의 능력인가 봐요. 이러면서. 그리고 감독이 바뀌니까 막 축구의 경기력이 좋아진다. 팀의 경기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감독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엊그제 수령이 되었는데 지방관이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3년이나 되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 물음표를 치면 되겠고요. 3년이 아니다는 아니니까 서리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리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산은 유람할 유, 그죠? 유람할 유, 놀유자거든요. 놀유, 산을 유람할 때 마실 술주, 술을 마시는 게 안 하는 게 옳지만 풍속을 살피는 것은 아니하고 어찌하리. 그러니까 음주는 안 하는 게 맞고요. 풍속을 살피는 거 해야 한다는 뜻이죠. 리도 여러분 네모를 치고 물음표를 칠까요? 자, 그러면 아니하고 어찌하리라는 말은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꿨죠. 그러면 서리법이 됩니다.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서리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리법 X하고 구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춘강은 봄이고요. 강은 강입니다. 배를 띄워 그러면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룡연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지명이 되겠죠. 지명은 쌤이 대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노룡연 할 때 중요한 글자는 맨 세 번째 글자입니다. 연 보면은 왼쪽에 부수가 물수변이 있죠. 그래서 연못입니다. 연못.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이 천지 또는 천지연이라고 하죠.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때도 뭐였어요? 뭐 사자봉이 있고 화룡소, 화룡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룡은 뭐 용이 된 전설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늙은 용이 있다는 전설이 있는 연못인 것 같습니다. 계곡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강가에 솔바람은 자연이죠. 거문고 소리에 화답하고 이건 인공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라는 건 청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악기가 나오면 여러분 풍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 풍류 100%는 아니고 자연하고 악기가 함께 나와서 그런 겁니다. 바위 사이의 진달래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우스 말고요. 하우스에 있는 겨울에 꽃 우리 배달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그러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외하고 피는데 봄에 대부분의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이 장미, 무궁화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코스모스, 국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꽃이 봄에 핍니다. 푸른 물결에 비치네 강물이고요.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대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색채 이미지 대조라 봅니다. 우리 진달래가 약간 분홍빛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어부의 긴 그물에 상하에 위아래로 가로 치니까 한자가 한 약 30.3cm입니다. 약 척이죠. 그러면 월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자가 넘는다고 월척 3자 30cm 넘는 물고기가 물가에 솟아뛰니 그 다음에 한유의 가을 독서 요 괄호 칠게요. 그 다음에 두보의 겨울 시회라고 돼 있는데 한유도 사람이고 두보도 중국 시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꾸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 타고 보니까 그 그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의 행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낫단 말인고 라고 돼 있는 거죠. 뭐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볼까요? 그냥 비교하는 정도로 보기 서리법으로 보기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모호합니다. 그다음에 남녀는 좀 중요하니까 요렇게 별표를 치겠습니다. 쌤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둘게요. 남녀 좀 잘 알아두세요. 이 남녀가 지붕 없는 가마입니다. 지붕 없는 가마 알죠? 가마. 지붕 없는 가마를 내가 타고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물론 보기를 통해서 지방관이니까 당연히 양반인지 알겠지만요. 남녀만 나오더라도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스듬히 삐딱하게 기울여서 타고 백석정에 오르니 그러면 지명이죠. 여정입니다. 정은 좀 전에 나왔던 정자입니다. 맨 일행에도 정자 있었죠.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가니까 나, 가 이런 거는 좀 물음표 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서리법은 아니겠죠. 남아 있지 않다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풍은 맑은 바람입니다.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 이 완연하다, 완전하다 또는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송은 늙은 소나무에 머물렀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입니다. 외로운 배,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로운 배. 외로운은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 척의 배를 외로운 배라고 해요. 한 척의 배이지 내 마음이 외로운 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 용귀정에 내려앉아. 그러면 또
이렇게 지명이 나왔어요. 그 정은 정자죠. 송림을 바라보니 소나무 송, 아까 노송 나왔죠. 그다음에 숲을림, 소나무 숲을 바라보니 퇴계 선생 사당이로다. 퇴계 선생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우리 천원짜리 계신 천원짜리에 있는 인물 또한 퇴계 선생님입니다. 유학자입니다. 사당은 제사 사자의 집 당자입니다. 우리 강당 이런 말 쓰죠. 제사 지내는 집이다. 퇴계 선생님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사당들의 경건하게 신 위에 귀신 신자고요. 귀신의 위패입니다. 예전에 영정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이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두는 거. 퇴계 선생님 이렇게 배례하니 배는 절배자입니다. 절을 하는 거 우리 세배한다 그러죠. 절하는 예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 절하고 모습을 뵙는 듯 100년이 지났지만 감개가 무량하다. 감개무량 참 많이 나오죠. 감정입니다. 감정이고 없을 무자의 양입니다. 양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감정이 풍부해진다. 공자는 근원이 멀고 대꾸가 되겠네요. 정자는 가까우니. 밑에 보면은 성리학자 정의와 누구라고 돼 있죠. 그죠? 아마 작가와 관련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작가 이름이 정식이잖아요. 후학은 귀후자에 배울 학자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후배 학자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옛 일을 보아 퇴계 선생을 본받아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우리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본받으세요 하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훈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봄이 아니라 가을로 온 것 같습니다. 8월 대보름 보름밤에 8월 쌤이 대가로 칠게요. 수조가 할 때는 가을픈이라고 되니까 가가 노래이죠.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풍류라고 볼 수 있겠죠. 술이나 노래, 악기 이런 거 나오면 풍류입니다. 천년을 짧은 시간으로 여기니 마음은 한 가지라. 모진 바람 땅을 쓰고 자욱하게 눈 내릴 때, 그럼 눈 내린다고 했으니까 또 겨울로 돌아왔네요. 그다음에 깊은 밤에 명금각에, 각은 또 지명일 것 같은데요. 각은 여러분 건물입니다. 건물. 각 촛불을 밝게 켜고 고와 주라고 되어 있네요. 가득 부어. 그러니까 여기 삼수변이 있죠. 술입니다. 술. 그러면 풍류가 맞죠. 풍류를 가득 부어 고운 노래, 음악까지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입니다. 지방수령, 지방관. 지금으로 따지면 영암 군수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지사라든지 이런 겁니다. 영화로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까는 우리 뒤에 물음표를 쳐볼까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리법이 되겠죠. 사미인곡 한곡조를, 이건 노래인데요. 사미인곡은 여러분 정철이 지은 유명한 가사잖아요. 그래서 미인을 사모하는 노래니까 이거 임금에 관한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BTS 버터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3인곡이 굉장히 유행 센세이션이었다. 뜨거운 마음은 이제 충성심이 되죠.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절실하다. 그다음에 나라의 몸을 바쳐 백성을 다스리니, 그러면 이거 선정에 대한 포부가 되겠죠. 의지. 높은 벼슬을 애는 못 올랐지만 왜냐하면 지방관이기 때문에 선정 다시 한번 쓸까요? 좋은 정치에 힘을 쓴다. 나라 일도 분주하고 병도 점점 깊어지나 임금께 매의 마음, 신하로서의 마음 잠들기 전에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요거를 뒤집으면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리법. 여러분 서리법 확인할 때 항상 뒤집어서 평서문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좌우를 바꿀게요. 왼쪽에 본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22번 문제요. 22번은 가만 풀겠습니다. 가는 해학적이다. 웃기다. 이러죠. 히읗, 디귿, 해학. 말도 안 되는 얘기 소거하겠습니다. 2번
가는 열거의 방식으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지 않다. 구체적 지명 많이 사용했는데요. X. 그 다음에 가는 계절적 배경으로 정서심하고 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었습니다.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는 맞다. 그 다음에 4번, 5번 서리법 엄청 많았죠. 이렇게 하면 1번과 3번을 소거해 두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기억은 백성들이 감동하니 교육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무력감 아니죠. 무력감은 없을 무의 힘력이니까 힘이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허탈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 3, 4, 5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가의 솔바람은 검은고에 화답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디귿 한유의 가을 독서, 두부의 겨울 시에 이 행동과 비유만 오는 것이 낫단 말이고 자연 다른 인물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만족감 맞습니다. 자기가 이게 경치를 즐기고 있죠. 다음에 디귿 리을 지붕 없는 가마에 비스듬히 앉아 백석정에 오르니 사람들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은가. 새로운 장소인 백석정에 올라온 심회. 이 심회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심. 그다음에 미음 깊은 밤에 명금가게 촛불을 밝고 켜고 고아주 술 부어서 고운 노래 들으니 늦은 시간에 흥취라는 말 풍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냥 확인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정답 1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4번 A, B를 물어봤네요. A는 보니까 퇴계 선생님입니다. 퇴계 선생님 본받아야 되겠죠. 자신과 다름없다고 느끼는 대상이다. 그러면 지가 퇴계 선생의 레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싸가지 없죠. 본받아야 되는데 나하고 레벨우가 비슷해. 그런 말도 안 되죠. 본받으려는 대상 맞습니다. 화자도 본받아야 되겠죠. 화자가 후학에 대한 권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한 대상 맞죠. 그 다음에 화자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활용하면 뭐예요? 벗어나기는 왜 벗어나서 활용합니까? 그 다음에 5번에 화자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을 살피기 활용하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지금 굉장히 해피한 사람인데. 그래서 2번, 3번 남겨두고 25번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은 나니까 26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만 풀어보겠습니다. 26번. 고을을 바라보니 춤과 효를 갖추었고 연료도 많다고 한 것은 지역 풍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를 띄워 노룡연을 내려가니 바위 사이 시늘에 푸른 물에 비친다는 것은 주변 경치를 감상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방관이 되어 유학의 풍속을 가르칠까 교육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으로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 맞습니다. 5번에 좋은 정치에 힘을 쓴다고 임금에게 매인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모습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했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또 나를 살펴보려면 보기를 먼저 보고 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조사. 그 다음에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나. 그러면 세태를 세모칠게요. 세태는 세상의 태도, 세상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세태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진의 기회를 삼는다.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지향을 드러낸다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관직에 오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필입니다. 고전 수필. 명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고전 수필입니다. 옥중에 그러면 감옥 속에 있는 아무개가 있어요. 평소 내가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문장을 짓거나 윤색이라는 것은 다듬는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듬을 때 심부름꾼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서, 편지 소식신.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 하루는 그가 나한테 말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지병이 있는 몸으로, 그럼 오래 묵은 병, 오래된 병입니다. 횡액을 당하여, 갑자기 닥친 재앙입니다.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정을 수령, 사또에게 전해져 선처, 좋은 뜻으로 날 대해주는 걸 구하고 싶으니 그대가 날 위해 글을 지어주오 해서 내가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글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아무를 선처해 달라는 청원서를 수령에게 보내는 글을 대신 써주는 거죠. 나는 애처로운 마음에 초안을 작성해서 그의 지친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지친에다 쌤 세모를 쳐볼게요. 지친은 아는 사람 정도로 보겠습니다. 수령이죠, 수령. 보냈는데, 근데 그 지친이라는 자가 읽고 나서 빡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글을 올리면 틀림없이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이 영 좋지 않으니 못 쓰겠소이다. 가볍게 정해보시오. 그러면 문장이 영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 글은 나가 썼잖아요. 나가 작성했는데 글이 별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글 잘 쓰는 갑한테 한번 요청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갑은 그의 이웃인데 문명이 있다. 그러면 글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명성이 있다. 유명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공정한 말이 아님을 알고 즉시 거짓으로 내둘렀다. 그럼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글은 갑이 지은 것이요. 집사는 그렇게 안목이 없어져. 이 집사라는 사람이 지친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지친이라는 자가 한참 들여다보니 그렇소이까? 다시 보니 어지간하군 그래. 그랬더니 한참 있다. 이거 좋소이다. 정말 갑의 솜씨로구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이 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명성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적은 글인데 나는 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글인데도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 글을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친이라는 집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좋고 나쁨을 글의 좋고 나쁨에 따라 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태가 부정적이죠. 그리고 탁자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건성으로 보았다가 좋은 문장을 놓칠 뻔해서 이 글을 올라갔다 하면 아무는 틀림없이 풀려날 것입니다. 아무구와 아무자는 기하고 묘하오이다. 갑이 아니고서 이런 글을 지을 수 없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써올리기를 허락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면서 좀 길게 얘기합니다. 내가 곁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따옴표가 끝나는 부분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안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와, 끝까지 얘기했다 하고 끝나네요. 자, 그럼 내가 참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겠죠. 사심은 개인적인 마음이죠. 개인적인 마음,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마음은 부정적이죠. 참으로 털끝만큼도 마음속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글은 한편의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고 갑의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좋아지니, 그럼 이런 거 대꾸가 되겠죠. 대꾸. 우누리. 장소를 깎아내리고 심야계가 아첨한 방법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꾸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고사를 인용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사를 인용했다.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글이 금세 탈바꿈해서도 아니고 눈이 잠깐 사이에 바뀌어서 또 아니라 보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는 자세가 부정적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글을 명성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명성에 따라
글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다른 판단이죠. 되게 주관적이죠. 이렇게 한다면 글을 평가할 때 글 자체의 좋고 나쁨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 없어진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가에서 설명했듯이 서리법이 되겠죠. 글쓴이의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를 뿐이니,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세태죠. 그래서 부정적 세태라고 쓸까요? 부정적 세태. 누가 썼느냐에 따라 글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글의 좋고 나쁨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명성에 따라 판단하는 게 부정적 세태입니다. 아까 나왔던 지친이 판단한 거죠. 식자의 입장에서는, 식자는 지식인, 알식자니까 지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웃음을 당한다고 수치할 것도 없고 칭찬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한다. 이게 부정적이죠. 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는 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가 되죠. 그러면 다 평가한다가 됩니다. 역시 서리법이죠. 그러면 세모를 가지고 평가를 다 한다. 이거 세상이 썩었다. 이런 얘기죠. 갑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문단에 이름 날렸으니 명성이 이미 그의 심한을 휘어잡기에 사람들의 심한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 심, 눈한. 휘어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갑은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반면에 저는 그럼 대조가 됩니다. 갑하고 저는 대조가 되죠. 갑은 잘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비록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옛 성인의 도를 배우고 있지만 도는 진리입니다. 20세가 넘도록 이룬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신세니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워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덜덜 떨리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떨리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자책감, 열등감, 부끄러움, 자책하고 나는 참 못났네. 갑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네. 그런 거죠. 자책감, 부끄러움, 그다음에 열등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자책을 금할 수 없다. 금할 수 없다는 것은 자책을 하게 된다. 자책이죠. 자책. 스스로 책망하는 거죠. 스스로 꾸짖음. 아까 저 사람이 제 글을 한번 깎아내리고 지켜 세우는 동안, 그러면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친이죠. 지친. 처음에는 깎아내렸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다. 그러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끄러움, 자책감을 느꼈다가 여기 자책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그죠? 이번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 이런 말이 나왔죠. 이 경험을 정진의 기회로 삼는다. 앞으로 나아갈 계기로 삼는다. 이런 거죠. 계기로 삼음입니다. 글씨가 날아가네요. 그렇다면 저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유익한 일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죠. 아까 저희가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 않았던 옛 성인의 원칙을 팽개치고 따르지. 저희는 바로 그 지친이죠. 따르지 않은 것은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탓할 수 없다. 서리법이죠. 옛날 퇴계 선생님이 시골집에서 이서방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왜냐면 퇴계 선생님이 이름이 이황 선생님이잖아요. 이시잖아요. 그래서 촌부를 부른다. 그럼 촌은 시골에 남자를 부르는 소리며 이씨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한 경우에 쌤이 또 고등학교 때 쌤 이름이 안종민인데 우리 방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이종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민아 하고 부르면 둘 다 쳐다보게 되는 거죠. 퇴계 선생은 나도 이서방이고 저 사람도 이서방이라 호칭이 같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더욱 노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대현이 되었다는 것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진의 계기를 되었던 거죠. 그러면 나도 퇴계 선생님의 이 사례를 본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대현은 큰 대자에 어질 현자인데 현인을 뜻합니다. 현인.
성인 다음에 현인 정도가 되죠. 내가 자초한 것도 결국 퇴계 선생님 경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는? 비슷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서리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글이 세태를 풍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성에 따라서 글을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풍자 비판을 하다가 점점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면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내신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22번부터 보겠습니다. 22번 우리 해결 못한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열거를 했다, 장면 묘사했다, 말도 안 되네요. X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계절적 배경 없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5번 서리법 엄청 많았죠. 그래서 가나 서리법을 이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리법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의문형으로 랴, 료, 냐, 료, 까 좀 크게 확대해 드릴까요? 꼬, 그 다음에 가, 고 또는 오, 또는 니은다, 는다, 그 다음에 난다, 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물음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문형이라고 하는 물음표 친 것을 이렇게 평서문인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이걸 비로소 서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23번, 이거는 가니까 했고요. 24번 B의 퇴계선생, 난 퇴계선생 케이스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2번 3번만 볼까요? 퇴계선생은 글쓴이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 뭘 도움을 받았어요? 후회하긴 뭘 후회했습니까? 닥치시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하게 언급한 대사, 맞는 말이죠. 이때 논지는 주제입니다. 논지는 주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칠에 들어갈 논지는 주제입니다.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언급했다. 자기하고 비슷한 케이스니까, 그죠? 이서방 하는 것을 듣고 걔나 저나 다 이서방이네, 나는 별로 허접인가 봐, 정체성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해서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25번 글쓴이는 논의의 대상을 타인의 행위는 명성에 따른 그 지친이라는 행위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정진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 3, 4, 5는 보지 않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따로 하시고 26번 마지막 문제인데 나 문제 보겠습니다. 글 자체보다 3번 글쓴이 명성에 따라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글 자체보다 명성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데서 사회적 위치, 명성에 따라 편견을 갖는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다 맞습니다. 4번 나에서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 몸이 막 덜덜덜 떨린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옛 성인의 도를 배우고는 있지만 20세가 넘도록 이런 것이 없어서 보잘것없는 신세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내 스스로를 들으면 너무 쪽팔려서 두렵고 춥지도 않은데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나는 허접인가 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게 없어서, 지위와 명예를 이룬 게 없어서 부족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지위와 명성이 부족해서 돌아보면 떨린다고 한 것이지 지위와 명성을 추구해서 떨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위와 명성을 더 추구하겠다고 정진의 계기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번 경험은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반성의 계기를 삼았으니까 자신의 겪은 일, 경험을 통해서 개인 성취를 위한 정진의 계기를 삼는 모습을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건 맞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